안녕하세요. 오늘은 강화자님이 보내주신 글이죠. 우리 엄마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 이 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화자님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인 기업가이시면서 또 강사, 코치, 그리고 여러 권의 책을 쓰신 작가시죠. 이번에는 이 글에 담긴 어머니의 삶, 그 희생, 그리고 가족들 이야기, 현재 겪고 계신 아픔과 사랑,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좀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먼저 강화자님 어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올해 90을 바라보시는 연세라고 하셨는데, 와, 근데 아직도 6자녀, 1남 5녀를 향한 사랑이 여전하시다고요. 젊은 시절부터 정말 평생을 농사일에 바치셨어요. 봄부터 가을까지 쉴 틈이 없으셨던 거죠. 땅을 계속 일구시고. 글 속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자식들을 위해 한순간도 자신의 삶을 먼저 생각해 본 적 없는 분. 이 대목이 참 단순한 헌신,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죠? 어머니 삶 자체가 그냥 자식들을 위한 존재 이유, 뭐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맞습니다. 그 구절이 참 핵심적인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그냥 희생이다, 헌신이다 이런 말로는 좀 부족하고 어머니라는 그 역할 자체가 그냥 그분의 정체성 전부가 된 듯한 그런 느낌?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밭과 논에서 구부정한 허리로 흙을 만지며 사신 섬. 이 묘사가 그 고단함은 물론이고 뭐랄까 개인 강화자 어머니이기 전에 그냥 6자녀의 어머니로 살아오신 그 세월의 무게가 느껴져요. 물론 뭐 과거라 농경사회 어머니들 다 그러셨겠지만 유독 이 글에서는 그게 더 좀 급적으로 다가오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삼촌이 가져다 주신 배랑 배즙 이야기요. 그것도 그렇죠. 당신 드시라고 가져온 건데 정작 본인은 뭐 거의 맛도 못 보시고 자식들 오면 주려고 다 아껴두셨다는 거. 나는 괜찮다. 너희나 먹어라. 아, 이 말씀이 그냥 자식 사랑 이걸 넘어서 어머니 본인의 어떤 욕구나 필요는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이 근데 자녀들한테는 어땠을까요?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이 우리에게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식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머니의 그 끝없는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죠. 감사한데 동시에 평생에 걸쳐서 좀 무거운 마음의 짐, 이런 걸 안고 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머니의 그런 자기 부재가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부채감 같은 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글 뒤에 나오는 그 가족 내 역학관계를 보면요. 이런 어머니의 극단적인 자기 희생이 자녀들 성장 과정이나 성격 형성에도 좀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가족 내 역학관계. 네, 마침 말씀하셨는데 그 6자녀 중에 유일한 아들, 이건 강화자님 오빠죠. 오빠한테 교육 기회가 우선적으로 주어졌다는 점,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당시 뭐 아들이 귀하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부모님 특히 어머니께서 정말 많은 희생을 하시면서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하셨던 거죠. 근데 결과는 좀 예상하고 달랐어요. 오빠는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었고 결국 뭐 사회생활에도 잘 적응을 못해서 어머니 곁에 남게 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쩌면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이런 것 속에서 오히려 좀 주체적인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또 뭐 작은 어려움에도 그냥 쉽게 짜증내고 어머니 속을 썩었다 이런 묘사가 나오잖아요. 이게 기회만 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개인의 어떤 내적인 동기, 역량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게요. 반면에 더 배우고 싶었는데 기회를 못 얻었던 딸들, 특히 큰언니 경우가 딱 대비되잖아요. 큰언니는 지금도 내가 더 배웠어야 했는데 이렇게 아쉬워하신다고 하고요. 근데 기회를 못 받은 그 아쉬움 속에서도 오히려 더 강한 책임감이나 생활력 이런 걸 키워오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머니한테 실질적으로 의지가 되어주는 존재도 결국 큰언니고요. 이 대비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그 기회의 불균형이라는 과거의 좀 아픈 현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기회가 있고 없고가 반드시 삶의 결과랑 이렇게 직선적으로 연결되진 않는다. 이런 복잡한 현실을 드러내는 거죠. 큰언니는 어쩌면 그 배움에 대한 갈망을 다른 형태의 책임감, 헌신 이런 걸로 승화시켰을 수도 있고요.
어린 시절부터 뭐 집안일 돕고 동생들 돌보고 이런 경험이 역설적으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됐을 수도 있죠.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글이 기회란 뭘까? 또 성공이란 건 뭘까? 이런 질문을 다시 하게 만들어요. 사회가 주는 기회하고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의 길, 이 사이의 광대를 좀 깊이 생각해보게 하죠. 그런데 이렇게 좀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2024년 7월 27일 오빠가 자전거 사고를 당하셔서 목뼈 3번, 4번이 손상되고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되셨다는 거. 어휴, 평생 아들 위해 살아오신 아흔의 어머니께는 정말 청천벽력이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고 마음의 병까지 얻으셨다고 해요. 아들 보고 싶어도 그 광주 병원까지 혼자 못 가시니까 또다시 큰언니가 매번 운전해서 모시고 가시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이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이다, 이걸 넘어서 우리 사회의 그 돌봄 문제하고도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식의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 심정이야 뭐 특히 평생을 그 자식한테 헌신해온 노모의 고통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노령의 어머니를 돌보는 책임하고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아들, 그러니까 오빠를 돌봐야 하는 책임이 동시에 한 가족에게, 특히 맏딸에게 이렇게 집중되는 현실. 이건 우리 사회 돌봄 시스템의 어떤 취약성, 그리고 가족 내 성역할 분담의 그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요. 큰언니가 짊어져야 할 그 감정적인 부담, 물리적인 부담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평생에 걸쳐서 계속된 책임의 연장선상인 거죠. 이 글을 쓰신 강화자님 본인도 5일간 휴가를 내서 오빠 병문안 다녀오셨다고 하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 오빠 상태 살피면서 제발 재활치료 잘 받아서 오른손으로라도 밥도 먹을 수 있고 다시 한번 걸을 기회가 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데모. 아, 여기서 저자의 그 애타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병문안 후에 시골집 내려가서 어머니랑 며칠 같이 보내신 이야기로 이어지고요. 네. 강화자님의 그 방문하고 기도가 이 글에 또 다른 어떤 결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슬픔의 기록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희망을 찾으려는 의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가족 간의 유대, 사랑, 이런 걸 보여주죠. 특히 어머니 곁에 머물면서 곁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꼈다. 이 고백하고 또 어머니가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곁에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모든 비극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근원적인 사랑,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사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우리 엄마 사랑합니다. 이 말이 더 큰 울림을 주는 거겠죠? 어머니 삶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평생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내어주고 심지어 아들의 불행까지도 내 탓인가 하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런 극단적인 자기 희생이 과연 바람직한 사랑의 모습일까? 뭐 이런 질문도 좀 들더라고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우리한테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좀 포장된 자기 희생의 그 이면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어머니의 헌신은 분명 숭고하죠. 숭고한데 그 과정에서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과연 개인에게 그리고 가족 전체에게 건강한 영향을 주는 걸까? 이 점은 좀 논의해볼 여지가 있어요. 자녀들도 당연히 어머니의 행복을 바랄 텐데 어머니가 오직 자식을 위한 존재로만 남아버린다면 자녀들은 어쩌면 평생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 글이 뭐 정답을 딱 제시한다기보다는 그런 복잡한 감정하고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랄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 이런 건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 주어진 운명과 만들어가는 삶 사이의 긴장?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머니 세대는 아시다시피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주어진 역할, 뭐 아내, 어머니 역할에 충실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사셨죠. 아들은 남아선호 사상 속에서 기회를 받았지만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좀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딸들은 기회를 박탈당했지만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책임감 있는 존재로 성장한 면모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예기치 못한 사고는 이 모든 관계와 삶의 경로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잖아요. 이처럼 이 글은 사회적 배경, 개인의 선택,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한 가족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건 어쩌면 가족 간의 사랑, 연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그런 인간적인 몸부림,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강화자님의 글 우리 엄마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한 어머니의 일생에 걸친 깊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또 예기치 않은 시련 앞에 선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과거의 어떤 사회적 통념이 개인의 삶에 남긴 흔적들, 또 기회와 성취의 그 복잡한 관계, 돌봄의 무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까지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글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지 궁금하네요.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관계를 얼마나 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 강화자님 가족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 그 이면에 숨겨진 수많은 희생들, 또 감정의 결들을 보여주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가족 이야기 속에도 미처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던 어머니, 아버지의 숨겨진 시간, 또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글이 우리 각자의 가족 서설에 조금 다른 시각으로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나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